네, 안녕하세요. 이음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안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입니다. 지금 이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좀 의미 있게 들리는 이유가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의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친구 누구네 집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군가에게 맞으면서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무난하게 잘 큰 것 같은데 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었고 좀 우울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좀 이상하죠? 좀 말하면서도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그냥 공개적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본인이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걸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속상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려고 하면 남들도 납득할 만큼 그런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좀 뿌리 있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떨 때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 내가 이게 상담을 받을 만큼 힘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 저는 꼭 꼽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관적 불편감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네가 뭐가 힘들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힘들면 전 무조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이 현저하게 힘들어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보통 이럴 때 저희가 강제로 병원에 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타인이 현저하게 힘들어하는, 즉 가까운 타인들이. 자, 세 번째, 일상에서의 기능이 확 떨어졌을 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막 수다를 신나게 떨었는데 요즘에는 한 5분, 10분 얘기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된다거나, 즉 일상에서의 기능 저하가 현저할 때, 이럴 때 저는 이거를 좀 이상이라는 신호로 이해를 하고 꼭 이 얘기는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어서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아니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분들이 소장님, 저는 빚이 10억이 있는데요. 도박 빚이. 이걸 누가 갚아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사실 여기 와서 얘기하면은 비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후련하긴 하겠지만 결국 현실에 돌아가면은 빚은 그대로 아닌가요? 사실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을 한다고 해서 힘든 게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라는 건 힘든 걸 제대로 힘들어하게 도와드리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을 저희가 떠나보내는 일을 겪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슬퍼하다가 빨리 이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싶어 해서 그 얘기를 누군가에 꺼내는 것도 숨기려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써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줄까봐 말을 아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떠오를 때는 누군가랑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힘들어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힘들어하지 말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 힘든 걸 제대로 힘들어하게 돕는 파트너 역할 같은 걸 하는 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상담을 받으려고 올 때 되게 많이 고민하다 오세요. 아무리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진짜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 내가 가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오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본인이 힘들었던 얘기를 얘기하실 때 거의 10분 중에서 한 6, 7분 이상은 굉장히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덤덤하게 하세요.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미처 다 말로 못하지만 나름 또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시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내가 이렇게 슬픈 얘기를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왈칵 울음이 나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어쨌든 그분들의 삶에 초대받아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공감받으면서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힘든 걸 안 힘들게 할 수는 없지만 힘든 걸 제대로 힘들어하게 도와드리는 과정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분들이 조금 안전하고 편하게 상담을 받으러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교에 지금 저희 학교에 캠퍼스별로 다 학생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밀 보장이 되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할 만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에 계시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의 목적이 다르고요. 약물 치료의 목적이 달라요. 약물 치료라는 거는 내가 의사가 보기에 분명한 병리적인 증상이 있어서 그
그 병리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때 약물 치료라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상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혹은 대인관계 갈등보다 좀 넓은 영역에서의 부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대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각각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꼭 약물 치료와 병행돼야 되는 순간들이 존재하고, 이 두 영역은 되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나가는 영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시면 상담을 가시건 정신과 의원을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지금은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권해드리죠. 네. 학생 상담센터 가보세요. 네. 우선은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질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 신념이라든가 제 혼자 의견은 아니고 실제 나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난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감기 한번 걸렸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상담을 하고 나면 좋아지죠. 근데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역경과 고난들이 있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또 다소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또 도움을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나아졌다가 또 조금 힘들었다가 또 도움받고 또 나아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게 우리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